책을 소개합니다. 책을 읽고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동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정동책방입니다. 저는 정동책방지기 한량입니다. 대한민국 1호 미래학교 이 책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대표 저자님이신 이프로님에 이어서 다른 저자분들을 모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각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민주화에 관심 많은 박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열사님. 학교 민주화. 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EMG입니다. 네, 이 MG. 네. MG가 우리가 알고 있는 MG 세대 할 때 그 MG 맞나요? 그렇습니다. MG 세대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인가요? 이게 마음의 나이가 중요한 건데요. 예. 네, 근데 이제 넓게 해석하면 81년생부터 가능하다고 해서 MG 세대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고 네. 있는 학년부장 MG, 아, EMG입니다. 근데 이제 81년생부터 가능해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M세대랑 또 네. G세대랑 또 굉장히 또 달라서 네. 네. 제가 봤을 때 G세대는 아니신 것 같고 예. 네, 신체 나이는 M, 정신 나이는 G. G. 네. MG 세대가 되고 싶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이제 정동 책방의 멤버이시기도 하시지만 저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일단 지금은 이제 저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열사님은 이 책에서 어느 부분을 집필을 하셨나요? 저는 그 교육과정 영역에 네, 학교 교육에서의 개별화 수업 부분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네, 학교 교육에서의 개별화 수업 집필하셨고 이 MG님은 네, 저도 같은 영역에서 네. 테크놀로지 활용 피드백이라는 부분을 집필했습니다. 네, 테크놀로지 활용 피드백. 이 책이 2020년 발간이 된 책임에도 지금 2022년 현재에도 가장 핫한 주제를 쓰셨네요. 두 분 다. 그렇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개별화 수업,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이게 가장 지금 화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박열사님부터 간략하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책에는 되게 잘 되고 좋은 부분을 담게 마련인데 지금도 여기 나와 있는 이상적인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청취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일단 저는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해 나가면서 네. 학생들이 왜 똑같은 것을 배우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 이제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오고 있었고 학생들이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개별화된 역량으로 성장시켜주지 못하고 왜 표준화된 다 인간으로 만들려고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늘 있어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딱 개별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은 아직까지는 크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저의 개별화를 학생들이 개별화된 목표를 가지고 각자 다른 방법으로 학습을 해 나가고 개별화된 이제 결과물들을 산출해내는 그러한 수업을 개별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 딴에는 이제 하나의 수업 사례로서 시도를 해봤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제 개별화 수업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수업과 좀 달라진 점, 네. 이때 쓸 때와 지금 수업과 좀 달라진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점수를 줬어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자유학기제라서 학기만 정성평가만 가능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점수를 줬어야 됐는데 지금은 제가 1학년 수업만 들어가다 보니까 점수 없이 개별화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편해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 모델에서 보면 한 104쪽인데 네. 학생들이 개별화 수업의 기본 모델이 자기 스스로 단원의 기본 지식을 이제 습득하고 그리고 저와 1대1로 만나요. 1대1로 만나서 이제 학습 대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저는 이 학습 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좀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뭐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피드백해주고 그리고 기본 지식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이제 불통 판정을 내어서 학생들이 다시 그 기본 지식을 습득하게끔 여러 가지 피드백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스스로
이 단원을 자기가 학습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역량 과제를 하나 만들어서 수행하게끔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과정은 지금 또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점수를 줘야 될 때는 단원 중에서 얘가 뭘 학습 때 얼마 잘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질문 박스에 질문을 썼는지 탐구 활동을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1점씩 점수화시켜서 점수를 줬지만 지금은 그냥 점수 없이 전체적인 학생들의 특이사항 중심으로 학생들의 평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유학년제를 담당해서 점수를 안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만약에 2학년이나 네. 3학년을 하셨으면 네. 점수를 똑같이 예, 주고 있죠. 주고 네.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차이는 없네요. 그래서 그대로 예, 사실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모델이 예. 아마 대한민국에 이거 적용해본 교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적용해보면 교사가 정말 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예. 교실에서 교사가 강의로부터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이 1대1로 만나서 수업을 해나가면서 느껴지는 그런 보람감들이 계속 커서 저는 이 수업 모델을 좀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MG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박 열사님의 수업을 예전에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센세이션 했잖아요. 그 아니, 그리고 수업이. 이 사전 작업이 네. 지금은 교사가 편하다라고 하시지만 네. 처음 그 세트를 구성하기까지 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다 라벨링해서 쪼개고 네. 그 영상을 다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다 찍어서 학생들이 각자 개별적인 상황과 속도에 맞춰서 영상을 보고 스스로 학습한다라는 게 사실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 코로나가 되면서 원격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서 약간 그래도 뭐 영상도 찍고 이렇게 된 거지. 그때는 진짜 신기해 보였어요, 저는. 모습들이. 딱 첫인상은 아무나 못한다. 예. 박 열사니까 한다. 이런 인상이 강해서 사실은 쉽게 엄두를 낼 수 없는 수업이었어요. 맞아요. 이런 수업 모델을 꼭 해봐야겠다라고 네. 생각했던 이제 저의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첫 학교에서 11반 수업을 들어갔어요. 11반 들어가면서 한 이제 5반, 6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게 너무 스스로가 너무 지겹고 애들한테 농담을 하는데도 머릿속에서 이제 외웠던 농담들이 나오게 되고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면서 왼쪽 뇌로는 수업을 하고 오른쪽 뇌로는 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나도 재미없고 학생들도 좀 지루해하는 것 같고 이게 또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애들은 안 듣고 저 안 듣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쟤네들을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개별 수업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정말 우리 수업하다 보면 내 수업을 저렇게 방해하는 친구들 수업을 진짜 안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사실 그냥 강의식 수업에서는 1년 내내 서로 인상만 찌푸리다가 이 학생들과의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때든 제 수업에서는 단원별로 한 번씩은 이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서 뭐가 불만인지 그리고 어떤 학습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학습을 좀 계획을 해주면 좋은지를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교사한테는 좀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11반을 이제 다 들어갔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렇죠. 네. 요즘에는 사실 찾기도 힘들잖아요. 11반 있는 학교가 그렇죠. 없죠. 예. 이 갑자기 이제 박 열사님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도 한데 따님한테 그 책을 읽어줄 때 예. 그 녹음을 해가지고 틀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효율화의 끝판왕이네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관심과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박 열사님 왜 내가 똑같은 책을 읽어줄 때. 예. 지금도 그 방법 활용하시나요? 그럼요. 그게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있어서. 때문에 제가 제 딸한테 읽어준 책이 100권이 훨씬 넘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파일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네. 파일을 읽어주는 나의 과거의 나가 책을 읽어줬기 때문에 네. 현재의 나는 아이와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도와주는 상호 협동적인 수업이 가능한 거죠. 네. 저 근데 네. 질문이 네. 생겼는데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학습을 하고 학습 대화 때 선생님을 만나는데 네. 따님한테 동화책 읽어줄 때 듣고 와서 아빠랑 대화해 이렇게인지 아니면 립싱크로 틀어놓고 책 넘기면서 입모양 이렇게 하시는지. 일단 틀어놓고 책을 넘겨주죠. 딸은 이제 제품에 안겨서 이제 책을 보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
책을 읽어주는데 이제 더 이상 나의 집중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딸의 어떤 호기심이나 뭘 또 재밌어 하는지 그리고 잠깐 멈춰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두 명의 아빠랑 아빠를 예. 같이 읽는 거네요, 책을.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언뜻 들었을 때는 앉아서 말하기 귀찮으니까 네. 책만 넘겨주는구나라고 그게 생각. 얼핏 보면 이 수업도 똑같은 거죠. 아, 수업하기 귀찮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다. 훌륭하시네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MG님 책을 이제 쓰신 부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어떤 부분을 쓰셨는지 청취자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그 수업 방식 또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테크놀로지 활용 피드백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영어 수업의 한 장면이 책에는 들어가 있어요. 특히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이 말하기 발표를 결과물로 해야 될 때 어떻게 개별 학생들한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주냐. 그러니까 교사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 명 한 명이 교사가 처음에 원했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드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박열사님의 수업과 또 비슷한 맥락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당시 3학년 학생들의 영어 수업이었고요. 저는 이 이후로 계속 1학년 학생들을 맡게 됐어요. 근데 영어라는 교과에서는 특히 중학교 1, 2학년, 3학년은 지식이 쌓이는 수준과 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는 2, 3학년에선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 적절하다 생각하지만 제가 맡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막 프로젝트부터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또 막 융합 수업부터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영어 교과에서 정말 차곡차곡 쌓아야 하는 기본 지식의 블럭들을 잘 알고 가는가가 저한테 요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학년 학생들은 이 정도 크기의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강조했던 한 명 한 명의 피드백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형성평가도 보고 학습대화, 지금 박열사님의 학습대화처럼 형성평가 보고 나서 교사랑 1대1로 만나서 이제 말하기, 이해 점검 인터뷰라는 한국말 말하기 평가를 봅니다. 그 평가에서는 맞았던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근거로 이 답을 도출했는지 저에게 설명해야 되고 형성평가에서 틀렸던 문제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는데 채점하고 다시 공부해보니 왜 이게 맞는지를 학생이 저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 이런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 다만 책에 있던 거는 이제 한 명 한 명 학생에게 주는 피드백을 교실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교사가 똑같은 피드백을 여러 명에게 줄 필요가 없었어요. 앞에 화면에 나오는 거 아이들이 보고 아, 목소리 작으면 안 되는구나. 다시 크게 연습해서 가야지. 이런 효율성이 있었으나 이렇게 학생들을 개별로 만나다 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저도 녹음을 해야 될까 봐요. 네, 이런 비효율적이지만 반복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수업은 테드 발표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네. 테드라는 혼자서 동무대로 네. 어떤 도움이나 대본 없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이게 그냥 외워서 읽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전달하고 있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서 저는 무한 리허설이라는 단계를 발표 직전에 한 3차 시 정도 설계를 해서 그때 이제 말 그대로 통과할 때까지 교사에게 계속 도전을 해서 와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 MG님이 그 수업 하시는 거 뭐 참관도 하고 기억이 남아 있는데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테드라고 하는 그 글자를 수작업으로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학교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미술 선생님께 빨간색 종이 남냐, 예. 그리고 어디 박스 같은 거 예. 남냐 해서 앞에만 그럴 듯 뒤에는 이제 막 덕지덕지. 근데 예. 그게 진짜 실제 볼 때도 허접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고 영상으로 볼 때는 진짜 그럴듯했었거든요. 이게 아시잖아요. 조명빨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발표를 할 때 예. 교실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공간에서 조금 더 어두운 조도에서 핀 조명을 받는다라는 이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맞아요.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요. 네. 그리고 그 조명 뒤에 약간 어두침침한 곳에 그런 글씨 하나를 더 교사가 만들어 놓는다는 게 네. 아이들한테 약간 오 저기서 제가 발표해요? 맞아.
그리고 이 영상이 남아요라는 것이 좀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교실에서 진행했던 건 아니고 그 학교의 이제 소극장에서 그렇죠. 뮤지컬 네. 동아리가 뭐 연습을 하는 동아리실 같은 개념인데 어두운 공간에서 불을 다 끄고 학생만 딱 조명 하나를 받으면서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대학로에 만들었죠. 있는 그 연극 무대를 생각하면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수업 얘기지만 학교 공간을 요즘 구성하는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학교의 하나의 공간 정도는 이렇게 조금 학교스럽지 않은 공간. 그리고 발표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에 쓸 수 있는 조금은 강렬한 색깔을 가진 공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MG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 이제 질문이 있는데 120쪽에 보면 열심히 연습해서 한 번에 통과한 학생도 있고 7, 8번 이상 도전하는 학생도 있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때 계속 이제 학생들이 도전하게 만들었던 선생님의 어떤 팁 아니면 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점 없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영어 시간에 매 학기 초 첫 시간은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동기부여 시간에는 저희 이제 영어과 교사들이 연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이 수업에 정말 진심으로 몰입해서 성장을 할 것이냐에서 모델링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 모델링이 원래 영어 잘하던 사람 말고 못하다가 잘하게 된 사람의 어떤 학습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그게 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게임 중독이어서 하루 16시간씩 게임하고 무슨 게임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했죠. 네. 뭐 스타부터 네. 바람의 나라 뭐 이런 별거 다 했는데 이제 그때는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커 스펠링을 못 썼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래서 애들한테 너네가 나보다 낫다. 근데 저 사람도 영어 선생님 되잖아. 그럼 너네 뭐 해야 될까? 그리고 이런 평가에서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너희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한테 피드백 줄 때 진짜 이제 도움되는 방향으로 너 이거 못해가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해볼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 아이들이 어쨌든 도움을 받는다죠. 평가를 받는다가 아니라 그런 인식을 하고 또 한 번에 끝난 학생들이 팀 안에서 좀 여러 번 해야 되는 친구를 보조교사처럼 이제 그 팀을 다 통과시키도록 임무를 좀 부여하는 편이에요. 네. 네. 처음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MG님을 그렇죠. 하시는 제 진짜 네. 과거 사진 다 보여줍니다. 네,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뭐 망나니 갔던 생활도 다 보여주고 임고 3번 떨어진 얘기 이런 거 다 해주면 애들이 와, 사는 게 쉽지가 않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들으시는 분이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는 와중에 스타와 바람의 나라 MG가 맞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거를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게 해석하면 네, 81년생부터. 마음이 네. 예.